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98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좀 문제가 좀 그늘지네, 그죠? 을은 갑으로부터 정소유 부동산 A를 구입하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갑이 본인이고 을은 대리인인데 구입을 의뢰받았다, 임의 대리인임을 알 수 있죠. 을을 대신하여 을의 친구인 병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정가 부동산 A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요 정이 아니죠, 병이죠. 병이 정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뭐처럼 보이세요? 복대리인처럼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병을 선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이 누가 되죠? 복대리인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죠. 선임하려면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의 사유가 필요하네요. 아직 문제 가지고는 모르네, 얘기죠. 옳은 걸 찾는데. 1번. 을이 발병하여 응급치료를 받기 때문에 병에게 부동산 A의 구입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은 갑에 대하여 그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위 1의 경우 갑은 병이 체결한 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A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다. 뭐 여지가 없나요? 있죠. 이전 등기 받으면 소유권 취득하고요. 3번. 을이 갑의 양해를 얻어 다시 병에게 부동산 A를 구입할 것을 의뢰한 경우. 그러면 갑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은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복대를 선임했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병은 정가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A의 등기 및 점유를 갑에게만 인도해야 한다. X죠. 자, 원래는 본인에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 FM이지만 누구에게요? 대리인에게 인도하더라도 그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X네요. 4번.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을 자신이 구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병에게 구입하게 하여도 좋다고 갑이 말한 경우. 그러면 승낙을 했죠. 근데 문제는 병에게 구입하게 하여도 좋다라는 말은 본인이 뭐 한 거예요? 지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태만하지 않은 경우라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을은 병이 불성실하다는 것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병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았더라도 갑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이 병에게 부동산 A를 구입해달라는 대리권의 수요였다고 할 경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건 아닌 얘기죠. 을이 병에게 대리권을 수유한 후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병이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부동산 A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병의 행위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되네요. 저 문제 사례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꼼꼼히 검토하셔서 이 얘기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복들에 관한 부분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꼼꼼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이것도 옆에다가 좀 메모를 좀 하세요. 이 갑을 막 자꾸 섞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을이 본인이고 병이 뭐죠? 대리인이고 오히려 누가요? 갑이 뭐죠?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거 요거 좀 메모하시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가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나요? 자, 지금 본인이 뭘 했습니까? 대리권 수여에 표시를 했고요. 상대방은 뭔가요?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성립되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을로부터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면 가지고 있는 대리권은 담보 설정인데 한 것은 뭐예요? 매매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죠. 그 다음에 병에게 매매 계약 체결에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에게 뭐가 있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하니까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에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맞죠?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있으면 되고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당연히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번 병이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하였다면 자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네요. 그럼 뭐가 돼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가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까지 맞죠. 그래서 요 1, 2, 3, 4, 5는 뭐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표현들이 관한 요건에 관한 사례고요. 아주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인데 자 표현들이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에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는 없어요? 깎을 수는 없다. 과실상계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들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은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중요한 것들인 거죠. 자, 넘기셔서 11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럼 볼까요? 자 보자고요. 자 지금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이고 무권 대리인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돌아가시고 나서 을에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상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을은 무권 대리인이기도 하고 뭐인 거죠? 본인이기도 한 거죠.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본인의 법적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요?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이거 하나 추가되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뭐죠? 협의의 무권들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지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뭐 하지 않는 한요? 갑이 추인하지 않는 한. 2번 병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관리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이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을이 뭐 하지 못해요? 추인을 거절하지 못하고 뭐죠?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3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 원칙 때문에. 4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억지로 지문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을은 본인의 법적 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요 병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병의 이익은 당연히 뭐가 아닙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겠죠.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겠죠? 어차피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그 후에 취득한 정에게도 뭐 할 수 없겠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갑은 부도를 내고 실형을 선고받아 수용 중에 있다. 그의 처 을은 아들 정의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갑의 도장을 이용하여 갑과 아무런 상의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판례할 때 갑을 간간의 병률 관계로서 타당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좀 조심할 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그의 차 을은 두 가지 행위를 했어요. 첫째, 3천만 원을 빌리는 행위를 했고요. 두 번째, 남편이 갑의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를 했죠. 자, 근데 문제는 돈을 빌린 것은 을 자신이 빌린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누구 부동산에다가요? 남편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이게 뭐죠? 무권대리고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표현대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돈을 빌리는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을이 병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한 행위 효력은 을의 대리권 유무에 좌우되지 않는다. 왜요? 돈은 대리 행위로서 빌린 것이 아니라 을 자신이 빌린 거니까.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갑을 간에 아무런 상의가 없었으므로 을병 간의 저당권 설정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말은 X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동적 무효가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은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한다면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입니다. 3번. 갑이 을에게 갑을 대리할 권한을 특별히 주었다는 것을 병이 입증하지 않는 한 저당권 설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것도 뭐죠?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을은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었고요. 또 권한을 넘었고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들이가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병 스스로가 자신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되냐면 X예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4번. 병이 을과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에게 전화로 대리권 수요 여부를 확인하였지만 갑이 어떨 거래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면 저당권 설정 행위는 표현들이가 될 수 없다. 만약에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으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있겠죠. 5번. 만일 을이 갑과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협의한 것이라면 을의 저당권 설정 행위는 표현대리로서 유효하다. X예요. 만약에 사전에 협의했다면 이것은 무권대리가 아니라 유권대리죠.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유효한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표현대리로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유효한 거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13번 해가지고 좀 약간 문제가 그늘지죠. 참고로 13번처럼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면 너무 어렵고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는 데모하러 가야죠. 그죠? 그지 같은 놈들아 니들이 풀어라. 이게 무슨 사법시험이냐.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 안에 있는 판례와 조문들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내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와, 이렇게 문제 내나 보다 내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3번 옳은 걸 찾네요. 1번 갑으로부터 병이 정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양수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고 그 사실을 정에게 통지되었다. 그러나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고 갑은 그 특약의 존재에 대하여 선이 무과실이었으나 을이 선이 중과실이었다. 이 경우 판례에 따르면 갑은 정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선인지 과실인지 여부는 누굴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요. 1번은 너무 취업적이네요. 그죠? 아무튼 기본적인 생각은 뭐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고 1번은 X이긴 한데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2번 건물을 구입하는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교섭하여 병소의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곧바로 그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가진다. X예요. 자, 왜냐하면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이라는 말은 을은 임의 대리인이고요. 임의 대리인은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은 뭐죠? X죠. 3번 갑으로부터 병소의 토지의 구입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갑을 위한다고 하는 의사로 그 토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을은 갑을 위한다고 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현명하지 않았네요. 병도 을이 갑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알 수도 없었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착오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토지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을은 중과실이 없는 한 착오 취소를 주장하여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착오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을은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소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각하였다. 무권 대리네요. 갑이 추인을 거절하고 병의 을에 대하여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병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매매계약을 유효라고 믿은 결과를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한다. Xm. 여기서 유효라고 믿은 결과를 입은 손해는 이게 뭐냐면 신뢰이익인 거죠. 믿은 거니까. 손해배상에서 신뢰이익배상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신뢰이익배상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 교섭 중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한 손해배상만 신뢰이익배상이에요.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교섭 중 일방 파기한 손해배상만 무슨 이익배상이에요? 신뢰이익배상이고요. 나머지 모든 손해배상은 다 무슨 이익배상이냐면 이행이익배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사유를 들면서 믿음으로 인한 손해니 또 신뢰이익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X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을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소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각하였다. 무권대리네요. 병이 갑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갑은 그 귀책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자, 최고하였고 본인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갑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일단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지엽적이고 그러니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 3, 4, 5번은 사실관계가 복잡할 뿐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14번이 나오죠. 갑이 대리권 없이 의뢰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갑이 누구죠? 무권대리인입니다. 1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X입니다. 자, 누가 선택하는 거죠? 상대방인 병이 선택하는 거지 무권대리인이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X네. 2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을이 즉시 갑에게 추인하였는데, 자, 누구한테 추인했나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죠. 일단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갑에게 계약의 철회를 통보했다면 뭐가 유효한 거냐면 철회가 유효한 거거든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을이 계약 추진 사실을 통보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X입니다. 철회가 된 거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3번 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병에게 추인의 통보를 한 경우, 자,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것은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된 거니까 병은 을에게 계약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X입니다. 4번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 자, 일부에 대한 추인은 무효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그 일부에 대한 추인도 유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은 맞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죠?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갑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뒷부분은 틀리네요. 자,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 과실은 요구하지 않지만 무권 대리인이 반드시 행위 능력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답은 4번이 되네요. 15번입니다. 갑의자 을은 허락도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병에게 갑 소유 부동산 A에 대하여 1억 원의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자, 이런 형태의 사례가 굉장히 문제가 몇 문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낸 건가요? 작년에도 이 사례가 시험에 나왔잖아요. 25회가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잘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결론은 뭔가요? 자, 을은 신의칙상 상속을 받더라도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다가 뭐죠? 결론인 거거든요. 그래도 1번. 답은 뭐죠? 4번. 갑이 사망하여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에도 을은 그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맞는 지문이고 이게 뭐죠? 답인 거죠. 자, 16번입니다. 이 문제는 좀 재밌어요. 재밌어서 넣어놨어요.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이런 그지같이 지긋지긋해 그러면 재미없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요. 또 노력하는 자는 누구를 못 이기냐면요. 재밌어하는 자를 못 이긴대요. 그래서 가장 힘이 센 애가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라 뭐죠? 재밌어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재밌게 하시면 공부도 잘 되고 시험도 합격하시는 거죠. 16번입니다. 미성년자인 갑은 친구 을로부터 자전거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중,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을이 자전거 주인인데 갑이 요 자전거를 뭐하고요?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요? 갑이. 근데 갑의 특징은 뭐죠? 미성년자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을이 요양을 위하여 산사에 들어간 사이에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 병과 1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지금 갑이 친구 병과 만나가지고 10만 원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정을 모르는 병이니까 병은 선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갑이 을의 자전거를 팔아먹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 을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라고 현명을 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만약에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팔아먹었다면 이게 타인 소유물의 매매고요. 자전거 동산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로 가냐면 선의취득 문제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갑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무권 대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현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됐어요?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 말은 내 것처럼 판 게 아니라 을의 것이 맞는데 팔아달라고 부탁받았다. 대리님을 현명하면서 팔아먹었으니까 이 사례는 선의취득 사례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대리 사례인 거예요. 나중에 선의취득 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며칠 후 병은 아무래도 갑의 말을 믿음이 가지 않아 편지로 을에게 위 계약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구하였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자, 그럼 이 사례는 뭐죠? 무권대리 사례인데 병이 을에게 편지로 뭘 했나요? 채고를 한 거죠. 물어본 거죠. 그죠? 여기까지 나왔죠. 1번. 병이 유효한 채고를 하기 위해서는 을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주어 확답을 요구하여야 한다. X입니다. 1개월이라는 건 없고요. 그냥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2번. 을이 위 자전거 매매 계약에 무효를 주장하였을 경우 추인을 안 한 거네요. 병은 갑에게 그 자전거의 인도 또는 이행이익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미성년자 갑입니다. 제한 능력자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X네. 3번. 만일 병이 갑이 거짓말하는 것임을 알고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에게 채고할 수 없다. X입니다. 선의여야지만 처리할 수 있지만 채고는 악의 상대방도 채고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을이 병의 채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물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병은 매매 계약에 기하여 그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X입니다. 일단 채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죠. 따라서 추인을 거절했으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5번. 자, 보세요. 을은 10월 1일 병의 편지를 받자마자 자전거를 가져다 줬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어요. 언제요? 10월 1일. 자, 그러면 여기서 자전거를 가져다 뭐 한 거죠? 추인을 한 거죠. 추인을. 그 다음에 한편 병은 마음이 바뀌어 10월 1일에 매매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을에게 다시 보냈어요. 병이 을에게 뭘 했어요? 철회를 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이미 추인이 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냐면 철회하지 못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조심할 게 뭐냐면 채고에 대한 답장인 추인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입니다. 따라서
요 추인한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 이미 추인한 거예요. 따라서 10월 1일 날 이미 추인이 된 것이니까 이 철에는 뭐가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을의 추인의 답장보다 병의 철의 편지 을에게 먼저 도달하였다 하여도 병은 자전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왜요? 이미 추인이 된 거니까요. 좀 까다롭죠, 그죠? 다시 한번요. 최고에 대한 답장이 확답. 요 주의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철에는 언제까지만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례에서 추인이 된 시점은 발신한 때인 10월 1일 이미 추인이 됐기 때문에 이 철에는 추인이 된 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따라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이미 유효가 됐기 때문에 병은 자전거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5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만만치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재밌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무권 대령이 있어서 본인의 주인을 인정한 것은? 자, 제가 박스에 밑에 정리해놨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연습하라고 넣어놓은 건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다.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뭐예요? 추인이거든요. 1번 보시면 무권 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했어요. 유예를 요청한다는 말은 뭐예요? 시간 달라는 얘기죠. 시간을 주면 이행하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것은 명백히 뭐예요? 추인인 거예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했는데 결론 보시면 매매계약을 해약해달라고 요청하네요. 해약해달래요.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네요.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4번 아무것도 안 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죠. 5번 조심하시는데 보세요. 부가 자와 공동상속한 거주과의 부지를 자의 대리권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자가 매수인 그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아, 매매대금을 주니까 이행이니까 추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매도하고 사망을 했거든요. 판 거예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히 이거는 뭐예요? 안 팔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죠. 답은 뭐죠? 1번이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강의 때 무효와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